첫 번째 가볼까요? 이승기 처가 손절 선언입니다. 오늘 내내 입길에 올랐던 뉴스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보신 것처럼 처가와 절연을 하겠다 밝힌 건데, 자, 이승기 씨의 이런 선언은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 이모 씨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아내 이다인의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이 견미리 씨의 남편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그러다 어제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기 씨 장인에 대해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승기 씨는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처가와의 절연 의지를 밝혔는데요. 소속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면서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면서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연예 매체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승기 씨 본인이 이 처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족은 건들지 말라면서 일부 좀 앞장서서 변호를 했던 그 점들을, 그 사례를 들더라고요. 사실 이승기 씨 지난 2년 전이죠. 결혼 발표를 할 때부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승기 씨의 입장은 이거 다 명백한 오보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호를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했던 발언이라고 반성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도 나왔죠. 추가 기소까지 됐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 조작 사건 워낙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미리 씨, 그 장모죠, 견미리 씨 배우 견미리 씨 뭐 가족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이렇게 어떤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이런 호화 생활하는 뭐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주가 관련된 거는 제로섬입니다. 누가 저렇게 조작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을 조금 더 작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밝은 모습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옷 속으로 만지작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승객 앞에 서 있는 저 남성, 주머니에 한 왼쪽 손을 넣고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자, 그러다 주머니 속에서 웃옷을 딱 잡더니 위로 올릴 때 바로 그때 지퍼 사이로 중요 부위가 드러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며칠 전 지하철에서 현직 군인이 똑같은 짓을 했던 거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저 피해자, 이걸 지금 촬영하고 계신 제보자는 여성입니다. 비슷합니다. 지난달 27일 아침 8시 50분인데요. 지하철로 등교하던 여성 앞에 이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앞에 이 남성이 와서 상의를 들어올린 척하면서 바지 지퍼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경찰에 또 지하철에 신고를 했는데 CCTV로 사실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사람은 봤는데 아직 잡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군인이었죠. 군복을 입고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군복은 아닙니다. 민간 복장을 입고 유사한 공연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꼭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금쪽이 할아버지. 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 통화 중이던 남성 갑자기 케이크를 팍! 바닥에 퍽! 자, 그리고는 저 상자를 발로 퍽퍽 또 집어들어서 휙! 이 터져버린 크림들로 저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 자, 그리고는 야, 찌어라, 가자 하면서 휴대폰을 챙겨서 손주랑 함께 매장을 벗어납니다. 자, 신발에 묻은 크림까지 바닥에, 자, 보세요. 탁탁 털고 떠나는 저 할아버지 남성.
아니 손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제 오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와서 29,000원짜리 케이크를 사가는데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와서 좀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딸이 케이크를 2개를 사와서 이제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이 직원은 식품 안전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관련 안내문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환불을 못 받게 되니까 갑자기 사장 나오라면서 본사에 항의할 거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원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남성은 전화해서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고 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하. 결국 보신 것처럼 매장 바닥에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요. 발로 밟고 아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케이크를 사갔던 거 보면 누구 생일이든 뭐든 좋은 날일 거 아닙니까? 아이 꼭 저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습니까? 그러게요. 케이크를 사갈 때는 다 기분이 좋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환불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와서도 그냥 안 해준다 그럼 가서 그냥 또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누구 그리고 선물해 다 주셔도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손자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살 손자는 또 그 기분이 어땠으면 뭘 배웠겠어요. 이런 모습이 전혀 손자한테 부끄럽지가 않으셨나 봅니다. 게다가 주변에 외국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너무 놀라서 쳐다봤고 저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도 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신적 충격도 받았는데 사장님 신고할까 하다가 동네 사람이라서 보복도 신경 쓰이고 이래서 안 하셨다고 제보를 하셨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10년째 지각하는 단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10년 넘게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데 이 단원은 항상 20-30분씩 늦게 옵니다. 다 같이 연습을 열심히 하는 중간에 들어오니까 방해도 되고 흐름도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는 일이 많은데요. 가지각색의 이유로 지각을 합리화하기도 해요. 뭐 차가 고장이 나서, 교통이 막혀서, 몸이 피곤해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들을 수 있는 레퍼토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 단원을 비난할 수 없는 건 바로 실력 때문인데요. 아마추어인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이분은 성악과를 전공했고 실력도 몹시 뛰어납니다. 확실히 이분이 오고 나서 합창 수준이 높아진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만큼 연습도 소홀히 하는 게 문제인데요. 늦게 왔는데도 연습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머리 손 보고 화장도 고치더라고요. 지각하는 와중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까지 잔뜩 뿌리고 오는데 무슨 수정을 하나 싶습니다. 또 악보도 자주 안 가지고 와서 다른 단원이 대신 복사해 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지휘자님이 안 좋은 표정으로 지각하지 마라.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도 해봤지만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빵점이어도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좋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 단원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동료 단원입니다. Oh no, ridiculous. 다혜언니 완전 어이없다. 언니도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와서 이 사반 합창단 완전 수준 go up 했다고. 난 연습 필요 없어. 왜? 클래식 보컬 전공자니까. 왜 내가 언니들하고 똑같이 리허설을 해야 돼요?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언니 몰라?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유 진짜 웃겨 상희 씨. 미국에 살아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혀가 언제 그렇게 꼬였대. 이봐요 누가 당신 성악 전공자 아니라고 그랬어?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잖아. 독창도 아니고 여기 합창단이야. 지각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어째 그 집 차는 맨날 그렇게 고장이래. 물 흐리지 말고 합창단 나가. X.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독주고 이러면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창단. 뭐 일전에 합창을 이렇게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그 감독인가 지휘자가 하는 말씀이 아마 막 모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암만 잘해 보이 그것도 그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또 늦게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실력 본인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냥 본인 생각이죠. 합창 그 전원에서는 묻혀버립니다. 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이분 프리마돈나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주인공이니까 외모도 좀 특출나야 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늦게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전문 합창단도 그렇고 이렇게 동네 합창단에서는 사실 노래할 때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분이 한 분 기분을 이렇게 다 나쁘게 하면 그 합창단이 그 즐거움을 다 뺏기는 거라서 이분은 좀 아웃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저분 뭐 풀메이크업에 향수까지 뿌리고 온다라는 얘기는 저기 이렇게 노래를 함께하러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봐라고 자랑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하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10년 동안 이 사람한테서 배웠으면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어요. 이제 미련 없이 버리세요. 너무 잔인하십니다. 예. 아, 저런 사람에서 분위기 깨는데. 그렇구나. 아니 정말 얼마나 정말 고민이 되셨으면 저희 제보 메일로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저도 이 단원이 없어도 충분히 좀 충분한 또 뛰어난 실력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같이 이게 활동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성실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단원들 정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네, 마음 좀 편하게 내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정말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명 네. 이 단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항상 좀 늦어. 제가요? 네. 여기 늦게 온다고요? 저번에 한번 생방 딱 시작했는데도 안 오셨었던 적 있잖아. 한번 딱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큰일 안 되는 거죠. 방송은 약속인 거고. 맞습니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보름달님 합창은 실력보다 단합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 10님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호리즈님도 이 실력으로 프로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